안녕하세요. 블로그 파이트 돈벌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블로그 대행사 창업을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돈을 정말 많이 벌고 싶을 거예요. 저 역시도 돈을 정말 많이 벌고 싶은 20대 청년입니다. 제 나이를 말씀드리면 윤나이 제외하고 오리지널 한국 나이로 29살인데요. 내일 모레 30이네요. 근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저도 여느 중소기업 다니는 세금 떼고 200만원대 월급 받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지극히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돈을 정말 많이 벌고 싶은데 건물주가 되고 싶은데 현금 따발을 쌓아놓고 싶은데 한 달마다 200만원대 월급밖에 못 받아가지고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고 정말 괴로웠고 어느 부분이 제일 괴로웠냐면 주변 친구들이 잘 됐을 때 진심을 담아서 축하를 못 해주겠더라고요. 내 코가 석자인데 주변에서 나 한 달에 500을 벌어 1000을 벌어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정말 잘 돼 직원 몇 명을 뒀어 나 이번에 오픈해서 개업했어 했을 때 겉으로는 와 축하한다 진짜 축하한다 너가 최고다 라고 말은 해줘도 속으로는 100% 진심을 다해서 축하를 못 해주겠더라고요. 저도 사람인지라. 그래서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쇼핑몰 사업을 했는데 한 달 만에 망했고요. 폐업을 했습니다. 매출이 나지 않아서. 그리고 두 번째는 해외 구매 대행, 해외 직구를 했는데 이것도 한 달 정도 하다가 매출이 너무 저조하기도 하고 결정적인 이유가 한 가지 있었어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회사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띠링띠링 뭐 누구누구 저 11번가에서 뭐 이번 땡땡 상품 구매한 구매자인데요. 이거 언제 와요? 그래서 그거 3일 이내로 오는데요. 제가 3일 이내로 발송한다고 그때 표기를 해서 보내드렸는데 확인 안 되셨나요? 3일 이내인데 저 이거 오늘 당장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 당장 오늘 보내주세요. 제가 말을 했죠. 고객님 죄송한데요. 제가 3일 이내라고 해가지고 아마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제가 택배를 붙이면 내일이나 내일 모레 중으로 도착을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야 이 개새끼야 빨리 안 보내?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쇼핑을 못하겠구나 접어야겠다. 그게 딱 계기가 돼가지고 폐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폐업을 한 다음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정말 모르겠어가지고 처음에 알바를 하려고 했어요. 알바를 하려고 뭐 퇴근 후에 뭘 할지 고민을 하다가 때마침 제가 조기축구를 지금 한 횟수로 9년차 정도 하고 있거든요. 9년차 하고 있는데 조기축구 제가 정말 좋아했던 회원분께서 좀 안타까운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서 조기축구 회원들하고 모여서 밥을 먹는데 그 인사를 드리고 밥을 먹는데 그때 많이 제가 한 부업을 한다고 한 두세 달 동안 조기축구를 못 나가니까 그 아저씨 회원님 분들께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야 민재야 너 뭐 다른 조기축구 갔냐? 너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왜냐면 제가 좀 에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축구를 잘하는 게 아니라 그래 젊은 피니까 조기축구 40대, 50대, 60대 형님분들 사이에서는 좀 잘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열심히는 뛰니까. 근데 그 젊은 피가 막 한 두 달, 세 달 동안 안 나오니까 좀 아쉬웠던 거죠. 그래서 다른 조기 축구 갔냐고 여쭤봤는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죠. 제가 뭐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부업하느라 못 나왔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러다가 주변에 형님들한테 좀 조언을 구했어요. 저 사업을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잘하는 게 뭔지도 모르겠다. 근데 돈은 정말 많이 벌고 싶다. 돈 존나게 벌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하니까 거기 있던 한 분께서 지금 저랑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대표님이거든요. 그 한 분께서 민재야 너 내 밑에서 한번 일해볼래? 그때는 뭐 동업 제한이 아니었고 그냥 단순히 알바 8,000원 알바였는데 그래서 뭔데요? 근데 그분이 원래 수원에서 보컬학원을 하시고 계세요. 하시고 계신데 나 보컬학원 지금 알바 자리는 없고 나 블로그 사업 그 사업을 2개 하는데 블로그 사업을 한다. 그래서 너 원고 대행 작가 해볼래? 그래서 원고 대행이 뭐야? 그래서 그게 뭐예요? 일단 와봐 내가 알려줄게.
내가 알고 있는 상위 노출 로직의 한 10%만 알려줄게 너한테 라고 해가지고 가게 됩니다, 사무실에. 근데 갔는데 돈을 존나 많이 버는 거야. 아니 맨날 뭐 카니발 중고차 타고 다니시고 옷도 맨날 이것보다 더 후줄근한 옷 입으시고 밥도 좋은 것도 안 먹어요. 그리고 소비도 안 해. 그냥 맨날 뭐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옷도 안 좋은 거 입고 그런데 돈을 진짜 많이 버는 거야. 막 한 달에 수천만 원 땡기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랐지 나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벌어요? 그래서 나도 원래는 그분이 수원에서 그 보컬학원 하려고 블로그를 했는데 사람들이 주변에서 좀 알려달라고 했대요. 그렇게 하다가 내가 좀 블로그에 소질이 있구나 라고 해가지고 그 블로그 상위 노출 관리 대행을 부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부업이 터지게 되면서 본업인 보컬학원보다 수익이 더 좋게 나와가지고 지금 많이 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님 저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바로 단칼에 거절을 당했죠. 내가 어떻게 알려주냐? 네 알려주면 바로 너 내 로직만 쏙 빼먹어가지고 바로 옆에서 대행사 차릴 텐데 못 알려주고 그냥 바로 원고 대행부터 해. 그래서 근데 그때 확실하게 알았어요. 내가 이분 밑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내가 이분한테 가르쳐달라고 하면 언젠가는 나한테 그 상위 노출 로직을 알려주겠구나. 그래서 제가 딜을 했죠. 제가 형님 밑에서 한 반년 동안 제가 퇴사가 한 6개월 정도 남았다. 반년 동안 밑에서 일을 배울게요. 그러니까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거 버티면. 그래서 그때부터 계기가 돼가지고 함께 일을 하게 됩니다. 직장생활 어떻게 해요? 9to6를 하죠. 8시 50분까지 회사를 갑니다. 그리고 9시부터 12시 1시까지 일을 하고요. 그리고 1시간 동안 점심을 먹고 뭐 1시에서 2시부터 6시까지 다시 일을 하죠. 총 8시간 근무 시간 하네요. 그럼 저는 6시에 땡 치고 바로 카페로 달려갑니다. 카페로 달려가서 6시 반부터 밤 11시 반 또는 밤 12시, 12시 반까지 글을 씁니다. 하루에 부업으로 얼마를 벌게요? 약 10만원 정도 벌었는데요. 그러니까 주말 제외하고 평일 이렇게 살았는데 하루에 일만 한 15시간에서 16시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업이 제 월급의 80%가 나오는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도 했구나. 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월급을 2번 받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몸은 정말 너무 힘들었죠. 그 뼈 마디마디가 으스러지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근데 그때 느꼈어요. 뭐 물론 그래도 지금 생각하면 지금 제 사업 소득보다는 많이 못 벌어요. 그때 부업까지 다 합친 돈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세금 떼고 200만 원밖에 못 받는데 200만 원대 월급밖에 못 받는데 그래도 앞자리가 달라지고 월급이 80% 나오니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딱 6개월이 지나고 퇴사를 앞둔 시점에서 저 형님 수제자 하고 싶습니다. 좀 가르쳐주세요 라고 하니까 그래 내가 알려줄게 라고 해가지고 작년 5월부터 그 대표님 사무실로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그 사무실에서 일을 해가지고 상위 노출 로직을 모두 전수받은 다음에 독립을 하게 돼요. 독립을 해서 현재는 지금 돈벌이라는 블로그 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블로그 대행사로 그렇게 해서 현재는 50개 업체 정도 약 50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고 돈은 한 대기업 부장님 정도 월급을 가져가는 것 같아요. 물론 뭐 50개 업체면 너 돈 더 벌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할 수 있지만 저도 그 대표님이랑 그 계약을 맺은 게 있어서 제가 다 그 수익을 가져가는 건 아니고 대표님이랑 일정 부분 그냥 속된 말로 나눠 먹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잘하고 있진 않는데 그래도 밥은 먹고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밥이라도 먹고 사는 이유는 딱 한 가지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남들이랑. 남들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 상위 노출인데요. 강남 맛집을 검색을 했을 때 1페이지에 블로그가 뜰 거예요. 그게 상위 노출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상위 노출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상위 노출 시킬 수 있는 대행사 사이에서 경쟁을 할 거 아니에요. 뭐 인기글 기준으로는 1위부터 7위가 있고 스마트 블럭 기준으로는 1위부터 3위가 있는데 저는 1위 아니면 2위에 다 꽂아드립니다. 그게 저의 경쟁력이에요. 여기서 MZ세대분들 저도 MZ잖아요. 저도 2030 세대잖아요. 딱 20대랑 30대 걸쳐있는 나이인데 이걸 정말 아셔야 돼요.
지금 현실이 정말 좆같고 힘들고 돈 안 되고 그래가지고 회사 때려치고 바로 창업하면 사람들이 다 내 상품과 서비스를 선택해 줄 것 같죠? 절대 아니에요. 절대 사람들은 내 상품과 서비스를 아무 이유 없이 선택해 주지 않아요.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편히 알걸요? 여러분들이 그냥 가다가 저거 마음에 들어 하고 바로 구매를 하시나요? 아니죠. 엄청난 그 순간순간에 고민을 하죠. 아, 저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걸 사면 내 통장에 얼마가 까이는데 저걸 내가 샀을 때 나한테 들어오는 반사 이익은 더 얼마나 더 클까? 이걸 엄청 따져요. 마트에 가서도 10원, 100원까지 따지는데 아무런 능력, 아무런 기술이 갖춰져 있지 않은 사람의 상품과 서비스를 선택을 할까요? 저라면 선택 안 해요. 이 점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폐업을 합니다. 사업하는 거 좋아요. 직장생활 좆같고 돈 안 되고 남의 밑에서 가스라이팅 당하고 남의 손바닥 위에 놀면서 매일매일 희망 없는 삶을 살면서 그런 삶 살기 싫어서 사업하자! 라고 하는 거 다 좋은데 그 전에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내 상품과 서비스가 경쟁업체랑 비교해서 뭐가 더 잘났나 그걸 알아야 돼. 이거 모르면 사업을 절대 성공 못해. 성공 절대 못해요. 절대. 아무리 막대한 자본을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내 건물을 사가지고 베스킨라빈스를 지금 해.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 내가 직원들 다루는 법도 모르고 그냥 베라 차리면 돈 될 것 같아. 그래서 주변에서 펀딩 받았어. 아니면 대출 끌어서서 뭐 20억, 30억 들여가지고 베스킨라빈스 차렸어. 잘 될까? 절대 잘 되지 않아. 절대. 상권을 볼 줄 아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사람을 다룰 줄 아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유통업계도 다 쥐고 있어야 되고 배송 시스템도 다 쥐고 있어야 되고 광고 마케팅도 프랜차이즈라고 하더라도 광고 마케팅을 쥐고 있어야 되고 프랜차이즈가 아니면 개인 사업자는 더더욱 광고 마케팅을 쥐고 있어야 되는데 당신들 그거 아냐고. 몰라? 그래서 사업 망하는 거야. 그냥 차리는 거잖아. 제 주변에 사업하는 친구들도 있고 형 누나들도 있는데 한 열에 9은 다 망해요. 물론 열에 하나는 성공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저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성공한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다만 제가 그들을 분석을 해보면 공통점을 내보면 그들은 다른 업체랑 비교를 했을 때 엄청 강력한 무기를 1개 이상 갖고 있어요. 이게 뭐냐? 말로는 설명 못해요. 그냥 다른 업체가 갖고 있지 않은 점을 내 업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갖춰야 된다. 이거 못 갖추면 무조건 폐업이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또 생각하죠. 아, 나는 365일 일하면 소비자들이 나를 알아줄 거야. 열심히 한다고 절대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이거 정말 인지해 주셔야 돼요. 이 점. 저 역시도 정말 힘든데요. 지금까지도 정말 힘들어요. 빨간 날 오시는 거. 그리고 퇴근 후에 6시 이후에 저녁 있는 상 못 사는 거. 저 2024년 추석 때요. 사업을 한 이후로 거의 거즘 1년 동안 하루를 통으로 쉬어본 적이 단 하루밖에 없어요. 작년 추석 하루, 당일날. 올해 2025년 설날 때 당일날에도 안 쉬었어요. 정말 단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2025년 올해는. 여러분 뭐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정말 열심히 할 자신이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도 원하는 결과를 이루지 못할 수 있어요. 원하는 결과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또 잘못 간과하고 있는 게 나 좀 사업 잘 되면 직원들을 두고 오토로 돌려야지. 일단 개 쓰레기 같은 마인드 갖고 있는데 이러면 정말 망합니다. 사장이요. 하나부터 열까지 할 수 없다면, 할 줄 모른다면 직원들한테 먹혀요. 그리고 그런 무능력한 사장 밑에서 일할 수 있는 직원, 알바가 몇이나 될까요? 다 뛰쳐나갑니다. 왜냐? 매출이 떨어져가지고 내 월급이 안 나오게 생겼는데 거기 붙어있을 직원 알바들이 있냐고. 한 명도 없어. 바보가 아닌 이상. 아무리 가스라이팅을 하더라도 자기 통장에 돈을 꽂아주지 않는 사장 밑에서 누가 일하냐고. 당신들이 다 반대로 생각을 해봐. 월급쟁이 할 때 월급 안 주는 사장 밑에서 일할 수 있어? 절대 없어. 그리고 돈을 꽂아준다고 하더라도 비전 없는 회사에서 일할 수 있어? 없어. 다 이직해. 그래서 뭐라는 줄 알아? 아, 직원들 가르쳐 놓으면 다 나간다.
내가 봤을 때 사장 잘못이야, 그거는. 물론 다른 부가적인 요소도 있고 직원도 잘못 있겠지만 일정 부분 이상은 사장 또한 책임이 있다. 근데 사장들은 어떻게 해? 자기 자신의 무능력함은 절대 인정하지 않아. 직원들 탓, 환경 탓. 이 점을 의심해야 돼. 이 점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직원은 두고 있지 않고요. 저는 사람 볼 줄 아는 능력도 없고 사람을 다룰 줄 아는 능력도 없고 그래서 알바 프리랜서 분들하고만 일을 하는데 매일매일 생존의 기록인 것 같아요. 오늘 뛰지 않으면 내일 2배로 뛰어야 된다. 그게 아니라고. 오늘 뛰지 않으면 내일 정말 망할 것 같아서 오늘 그냥 뛰어버리는 거예요. 내일이 보이지 않아서. 그렇게 입에 칼을 물고 좀 과한 표현이긴 하지만 입에 칼을 문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정말 전쟁터라고 생각을 하고 컴퓨터 앞에서 일을 하고요. 하루에 아침 8시 반에 출근을 해서 밤 10시에 퇴근을 합니다. 주말에는 각각 6시간씩 일을 하고요. 공휴일 없이 일을 해요. 이 정도 각오 돼 있으면 사업하세요. 그리고 사업하고 이런 노력 기울이지 마시고요. 사업하기 전에 약 6개월,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한 1년 정도 준비를 하세요. 이 준비 기간 없으면요, 여러분 사업 망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그리고 사업이 잘 되든 못 되든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 매일매일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세요. 능력 의심 안 하면 내가 최고야, 내가 잘 나왔어, 내 사업체 매출은 천년만년 계속 한 달에 수천만 원 수억은 꽂힐 거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점을 꼭 아셔야 돼요. 특히 퇴사 후 창업을 노리시는 분들이시라면 제가 방금 한 말,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되돌려보면서 상기시키길 바랄게요. 정말 이 점 모르면요, 정말 좆대요. 그래서 사업 어떻게 해야 된다? 엄청난 준비를 해야 되고, 경쟁업체가 가지지 않은 상품과 서비스를 한 가지 이상 갖춰야 된다. 음식적으로 따지면 맛, 친절, 위생 이겠죠.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승소율, 광고 대행사 같은 경우에는 매출 상승 이겠죠. 그래서 무조건 사업하기 전에는 타 경쟁업체보다 잘난 점을 하나 갖고 있어야 되고, 차리면 무조건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정말 좆됩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 프랜차이즈 음식점 하시려는 분들 정말 망해요. 6개월, 1년 만에 1억에서 3억 까먹는 거 우스워요. 이 점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